야, 우리도 원래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대중들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멋있는 걸 만들면 나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멋있는 걸 한번 해보자 장담하는데 이 정도 데님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님을 입고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셀비지 셋업을, 그것도 제가 또 제일 애정하는 국내 브랜드 아시죠? 이 아웃스탠딩이랑 몇 개월 동안 손잡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진짜 다양한 일본의 데님들을 좀 경험하다가 제가 작년에 한국으로 아예 넘어오면서 이제 한국 브랜드를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제 취향에 맞는 국내 브랜드들을 한번 싹 다 사서 한번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 취향에 맞고 또 가격도 괜찮고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게 아웃스탠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만 했던 데님을, 그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랑 만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만큼이나 아웃스탠딩도 신이 났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아웃스탠딩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냥 꼰대였더라고요. 진짜 일본 복각 브랜드에서나 할 법한 것들을 정말 많이 했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좀 더 대중적인 테이스트로 바뀌고 더 잘 되고 있긴 한데, 이제 아웃스탠딩도 항상 그거에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걸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 WW2 셀비지 데님 퍼스트 자켓. 오늘 진짜 얘기할 게 많은데 하나하나씩 천천히 얘기할게요. 지금 너무 흥분이 됐는데, WW2 세계 2차 대전이죠.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40년대 모델을 복각한 겁니다. 근데 뭐 군복도 아니고 데님에서 왜 2차 대전이냐, 데님 좀 좋아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걸 일본에선 대전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2차 대전 때 이 국방비로 엄청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 물자를 아끼기 위한 제약이 심했다고 해요. 이 당시 작업복으로 대량 생산이 됐던 이 데님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리바이스들을 보면 그때만 가지고 있는 좀 간소화된 좀 다른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 시장에서는 그때 대전 모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요즘 한 40, 50년대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님 자켓을 봐도 이 시대별로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 타입 3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지는 형태로 가장 캐주얼한 형태죠. 그래서 이 타입 1이랑 타입 2가 클래식해서 멋있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면 포켓이 딱 하나만 있고, 게다가 이 포켓에 뚜껑이 없는 이 40년대 데님 자켓이 가장 심플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님 팬츠를 봐도 이 40년대나 50년대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귤러한 스트레이트 핏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복각해보자. 그것도 싼 값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핏부터 원단, 디테일 순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자신 있어요. 일단 이 바지 핏은 아까 말했듯이 완전 그냥 레귤러한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딱 적당합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핏입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40년대 복각인 만큼 40년대 레귤러한 스트레이트 핏을 재현한 것도 있지만, 이건 뭐 복각률보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핏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는 진짜 일본 아메카지 입는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굵은 통의 스트레이트 핏을 좋아했는데, 역시 이거저거 다 입어보고 느낀 거는 역시 이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이 정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딱 이 핏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핏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기장감이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정통 클래식 셀비지 데님을 보면 기장이 굉장히 길어서 롤업을 해서 입잖아요. 지금 저도 롤업을 해서 입은 거긴 한데, 보통 이런 복각 데님 보면 기장이 진짜 많이 깁니다. 항상 일본 복각 데님에서 아쉬웠던 게 기장이 너무 길어서 접어 입으면 이 하단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냥 자르면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여기서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걸 알면 데님 덕후입니다. 이 바지의 밑단 을 보면 이 체인 스티치라는 공법으로 봉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걸로 봉제를 하면 이 실이 한쪽으로 당겨져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물결 모양의 페이딩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복각 데님들, 옛날 진짜 빈티지 데님들을 보면 이렇게 밑단에 물결 모양으로 페이딩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반 데님들을 보면 이 페이딩이 이 수직으로 돼 있죠. 아, 이게 좀 씹덕 같긴 해도 이상하게 요거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걸 수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최상의 기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롤업이 나오려면 일본의 복각 데님들은 뭐 4번, 5번도 접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딱 2번을 접었습니다. 굳이 수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장감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미디가 길죠. 이 데님뿐만 아니라 이 수트의 팬츠를 봐도 옛날 팬츠들은 보통 미디가 굉장히 깁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내려온 거죠. 그래서 미디가 길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나고, 이런 건 너입을 해서 입어주면 또 깐지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켓.
딱 봐도 완전 클래식한 핏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강조하고 가장 처음에 말했던 게 오버사이즈 핏 절대 만들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물론 뭐 클래식이 트렌드보다 우월하고 뭐 클래식만이 정답이고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완전 클래식한 아이템, 뭐 이런 옷에는 클래식한 핏이어야 가장 멋있습니다. 어깨선이 딱 적당하게 어깨 밑에 내려와 있고 또 워크 자켓답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기장이 짧고 활동성을 위해서 품은 또 여유가 있어서 진짜 완전 클래식한 핏이죠. 진짜 이 팬츠도 이 자켓도 핏 수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원단감. 처음 딱 봤을 때 이 색감이나 원단감이 진짜 멋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셀비지 데님을 입는 이유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롤오팜은 보이는 이 빨간색 선이 아니라 이 원단감 때문이에요. 이 셀비지 데님은 구직기로 짠 데님을 말해요. 구직기로 짜면은 이 원단의 조직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리고 천천히 짜기 때문에 이 원단이 공기를 머금은 듯이 살짝 원단의 볼륨감이 있고 요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텍스처감, 이런 러프한 매력 때문에 입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무늬만 셀비지가 아니라 이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셀비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공장을 컨택하고 찾은 후에 고른 게 이겁니다. 중국의 공장이고요. 사실 일본산 데님이라는 그 네임밸류, 그 이름 하나만 포기할 수 있으면 그 일본의 인건비를 빼고 좀 더 합리적으로 데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방금 저도 설명드리고 보여드렸지만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아무튼 이 원단감도 색감도 진짜 예술입니다. 이 색감도 제가 또 까탈스러워서 딱 좋아하는 색감이 있거든요. 너무 채도가 높거나 좀 밝은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좀 살짝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근데 스튜디오 다치산만큼 너무 어둡지도 않고 풀카운트나 슈가케인 정도의 색감을 원했습니다. 진짜 변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디테일. 이제부터 좀 재미의 영역으로 갑니다. 이 디테일이야말로 이 복각에서 할 말이 가장 많고 또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자켓을 보고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으면 진짜 눈썰미가 좋으신 분입니다. 이 단추 개수가 4개죠. 보통 이런 데님 자켓이나 트러커들을 보면 단추가 5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단추의 간격이 좀 넓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 대전 모델은 물자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단추 개수도 하나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데님 자켓 같은 거 보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단추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단추를 주물로 떠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자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은 거예요. 도넛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전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이 도넛 가생이에 또 이 월계수가 그려져 있어요. 전쟁 당시라서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월계수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알고 보면 입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등판을 보면 이 가운데 선이 있잖아요. 이게 또 뭐냐면 이것도 셀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구직기로 만든 거는 이 만들 수 있는 원단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판같이 넓은 부분은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제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게 T자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거 일본 사람들이 티백이라고 하는데 요거까지도 복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타입 1에서 볼 수 있는 신치백 디테일.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 사이즈에 맞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 구멍 뚫는 게 싫으면 그냥 뚫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팬츠 역시 버튼 플라이 방식으로 돼 있죠. 지퍼가 개발이 되고 1950년대부터 지퍼 플라이로 쓰였기 때문에 1940년대는 버튼 플라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아까 말했던 도넛 버튼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안쪽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 올리브 그린. 이 색깔만 봐도 흥분이 됩니다. 올리브 그린에 이 원단을 보면 보이시나요? 헤링본 원단이죠. 네, 군복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것도 물자를 아낀다고 군복에 쓰이던 포켓의 안감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것마저도 멋있습니다. 가끔 밖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좀 미친 것 같은데 요건 꼭 소개해야겠습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자, 이 백포켓을 보면 여기에 보통 리벳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원래 최초에 리벳이 있었는데 이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자동차 시트라든지 이런 걸 다 긁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좀 컴플레인이 있었나 봐요. 물론 아주 나중에는 이런 리벳들을 대신해서 바텍으로 처리를 하긴 했는데 바텍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 리벳을 안쪽으로 숨긴 겁니다. 이걸 히든 리벳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만드는데 이게 다 공임이고 돈이거든요. 근데 리바이스에서는 내구성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 안쪽에다가 리벳을 박아 넣고 이 위에 다시 한번 포켓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보면은 리벳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근데 사실 이거를 복각 모델에서 그것도 10만원대 이 10만원대 바지에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이거를 약간 미친 과학자처럼 막 신나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와, 이 사람들 진짜 무섭다 싶었습니다. 이거 해도 알아주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웃스탠딩 디자이너분이 말한 게 대박이었습니다. 이 리벳이 안 보여도 이게 오래 입다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이 리벳 모양으로 이렇게 바랜다는 거예요. 페이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또 경련 변화의 맛이라고 그걸 재현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요구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걸 또 설명드리면은 요 가죽 탭을 보면 이 빳빳한 새거 같은 느낌이 아니죠.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원워시입니다. 한번 빨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대부분의 데님들을 보면은 원단은 원워시가 돼 있는데, 아니 심지어 물이 실컷 빠져 있고 데미지가 나 있고 찢어져 있는데도 이 택은 완전히 빳빳한 새거 같은 게 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원워시만 한 거는 그냥 붙여놓고 같이 빨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단을 먼저 세탁한 다음에 붙입니다. 그 이유가 보통 국내 소비자들은 이게 좀 꾸깃꾸깃하고 페인트가 날아가고 뭐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새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통일성 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든 게 한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이런 거 별거 아닌 건데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복각 브랜드들을 보면은 이 마무리 작업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이런 리벳 같은 걸 보면은 실이 튀어나온 것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이런 단축구멍을 봐도 이 실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 그대로 두거든요. 왜냐면 데님은 워크웨어고 또 미국 감성이고 걔네들은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작업복이기 때문에 튼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 감성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굳이 마무리를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저와 아웃스탠딩이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가장 이상적인 데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뭐 이런 스티치 색깔을 몇 개 쓰고 스티치가 어떻게, 디자이너분을 직접 모셔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영상이 한 1시간 됐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렇게 셋업으로 입어도 좋지만 워낙에 정말 클래식 아이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클래식한 디자인에 퀄리티까지 진짜 좋으니까 정말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콜라보 작품인 만큼 당연히 감사한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드려야겠죠. 뭐 댓글 아무렇게나 써주시면 제가 6분 추첨해서 자켓 3분, 바지 3분 드릴 테니까 자세한 거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맛있게 입으세요.